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이셨습니다. 박선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원래는 휴식 시간이 잠깐 원래는 계획을 했었으나 바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교육개혁 과정의 분석과 과제입니다. 발표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님, 이수정 단국대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자로 엄준영 중부대 교수님, 이덕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의 자장으로서 김재웅 서강대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재웅 교수님께서는 본 한국교육정치학회 제10대 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교수님께서 자장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2부 이어서 바로 종합토론까지 담당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재용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김재웅입니다. 원래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니까 그냥 알아서들 이렇게 잠깐 화면 끄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1부에서 다뤘는데 2부에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1부보다는 조금 분량이 좀 적고 발표자 적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의 발표가 이제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원대학교의 김용 교수님, 또 단국대학의 이수정 교수님 두 분이 발표할 텐데, 먼저 발표할 두 분 잠깐 화면 좀 보이면서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 김용 교수님 나와 계세요? 김용 교수님, 그거 스피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이수정 교수님은 학술위원장이라 자꾸 보이긴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 이수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하나씩 발표하고 토론자로서는 중부대학의 엄준영 교수님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란 연구관님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중부대학의 엄준영 교수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참여를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원고는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국장께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란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얼굴 잠깐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란입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분석한 논문 2개가 소개될 텐데, 첫 번째 것은 뭐 완결된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개혁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와 관련된 간략한 이제 뭐 아이디에이션 차원의 논문 같아요. 자, 김용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철 선생님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웅 선생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미처 글로 다 정리할 수 없었고, 근데 근래 어떤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어서 그 질문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1980년에 730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 떠오르고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굉장히 둘 모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2개의 사건, 2개의 교육개혁에 어떤 특징도 있고 그런 개혁이 가능했던 조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어떤 전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겠다. 자, 첫 번째, 교육개혁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이라고 할 때는 그 낱낱의 교육정책과는 달리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내용에서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참여 폐쇄성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730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두환 정권 아래서의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된 바 있고 531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면이 좀 있겠다. 또 하나는 일종의 그 시행의 전격성이라고 할까요? 전격적 시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 교육개혁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육개혁에 관한 전반적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부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다. 정부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다. 이를테면 전두환 정권 또는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시민 영역의 역량은 높지 않았다. 그 시절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정책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 정책 역량이 상당히 강하고 또 정책의 가변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미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과거에는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부 권위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했던 그런 일들.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평준화와 같은 예를 들면 사립고등학교까지 일시에 평준화해라. 이런 식의 조치를 지금은 전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건 같으면.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때에는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조가 그 무렵까지는 형성 중이었거나 약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따라서 정부의 그 파워가 더 강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는 저희가 교육개혁에 관하여 어떤 질문들을 과거에 던질 수 있었던가 하면 교육개혁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성격이 무엇인가, 어떤 정부인가, 어떤 성격의 정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정책 주도 집단 내부의 정치적 역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클로즈된, 폐쇄된 서클 안에 정책 주도 집단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정치적 역동이 무엇인가, 정책의 내용을 둘러싼 집단별 이해관계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집행 과정의 정치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집행 후의 집단별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질문이 과거의 교육개혁에 관한 전형적 질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그런데 제가 근래 사실 오늘 발표의 어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는데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에 정시 수시 논쟁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헬리오시티의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만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나 또는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좌절시킨 것입니다. 정부나 교육청의 의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야 할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근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 역량은 과거와 비교하면 계속해서 약화 일로에 있지 않나. 두 번째로 반대로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정책 역량은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더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조가 고착화하고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정시 수시 논쟁하고 헬리오시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세 번째 문제, 이해관계의 구조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지어서 저희가 해석해야 될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해관계의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가변성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성격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꿀 수 있겠지만 바꾸기 어려운 정책이나 제도의 영역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주체로 우리가 정부만을 생각했지만 반드시 정부만이 제도를 지속시키거나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새로운 질문이 가능하겠다. 첫 번째, 개혁을 규범적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이를테면 정부가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획적인 활동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디스크리티브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라고 할까요? 뭔가 어떤 것의 변화 또는 지속이라고 하는 어떤 것 반드시 정부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잠깐 지운 채로도 개혁이라고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변화와만 연결될까?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의 지속을 위한 노력, 집단적 노력을 어떻게 개념화해야 할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된 문제이지만 개혁의 주체가 반드시 정부만일까? 시민사회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개혁, 특정 집단 자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된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오늘 짧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남은 아주 짧은 시간은 제가 국가교육회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국가교육회의가 근래하고 있는 일들이 약간은 새로운 개혁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소개하고 어떤 질문을 저희가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교육 개혁 기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개혁 기구들과 국가교육회의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를테면 아래로부터의 교육 개혁이라고 해서 일종의 흐름이 좀 있긴 했는데 국가교육회의 쪽에서도 뭐 국민참여단이라든가 청년특별위원회라든가 라고 하는 조직 또는 뭐 조직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그동안은 그 개혁의 과정에 보이스를 낼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무엇인가를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생각을 넘어서는 범위까지도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교육회의가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로 출범하게 되면 유일하게 집행 기능을 가지게 될 그 내용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에 관한 일인데요. 기존의 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개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던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냥 제가 뭐 아래로부터의 개혁 또는 새로운 개혁 모델이라고 그냥 뭐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개혁 모델이 어떤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근래 선생님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그 의대생들이 뭡니까 집단행동하고 할 때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그런 얘기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를테면 그 기득 집단, 전문가 엘리트 중심의 기득 집단의 이해 구조에 대해서 전혀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사회적 배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걸 깨려고 하면 이 과거 개혁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 모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선생님들도 이런 질문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다. 또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개념으로 포착할 것인가. 또 달리 표현하면 열린 개혁이라고 해볼 수 있는데 열린 개혁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고 아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국민참여단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무엇이겠는가? 새로운 개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개혁 지형의 변화에 과연 조응하는 것인가? 새로운 개혁 모델에서 정부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답이 없이 질문만 잔뜩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 알맞게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개혁 관련해가지고 정말 선명한 두 가지 이미지 1980년도에 730 교육개혁과 95년도에 YS 때 만들어졌던 531 교육개혁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탑다운 형식의 그런 교육개혁 모델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 지형에서 또 새로운 교육개혁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 속에서 교육개혁과 관련된 교육정치학회가 던질 만한 그런 질문들을 재밌게 또 창의적으로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좀 잘 꾸려가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